안녕하십니까. 히히락락 항상 즐거운 스타인 부코칭의 김희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이 달리오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보면 레이 달리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지난번 시간에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1995년이 들어오면서 점점 이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한 사람이었던 직원이 무려 42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41억 달러, 약 한 5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자 회사로 거듭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젊은 직원들도 많이 인재가 되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외부의 큰 재단들이 이 회사의 돈을 맡기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록펠러 재단에서 미국의 물가가 5%인데 그 이상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없냐. 레이 달리오가 고민을 하고, 그 당시에 미국에는 물가지수 연동 채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돈을 $1,000를 맡기면 이자율을 4%로 주겠다. 그럼 1년에는 $40를 이제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물가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물가와 연동한 채권들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분석해서 그 재단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국에는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재무 담당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경제가 오르고 내려도 물가에 상관없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 이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식한테 이제 잘 물려주고 싶은 욕구가 이분한테도 생긴 거죠.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할 때 크게 잠재적인 두 가지 요인이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장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물가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장이 올라감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락 내려갈 수 있고, 성장이 내려가면 역시 성장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가고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네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안정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펀드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All Wealth Portfolio, 전천후 포트폴리오라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연구하고 개발을 96년부터 2003년 동안 개발을 쭉 했는데, 브리지워터를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41억 달러에서 무려 800억 달러 운영할 수 있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기업이 성장하다 보니까 레이 달리오는 두 가지 선택의 고민에 빠져든 겁니다. 작은 아름다운 회사로 남겨 있을 건가, 아니면 위대한 투자 기관으로 남아 있을 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작은 기업을 성장하는 게 어려울까요? 조금 더 큰 조직을 성장시키는 게 어려울까요? 저는 이 레이 달리오가 쓴 이 책의 내용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처음 개척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성장하면요, 눈덩이 효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 눈을 뭉치고 그거를 만들기까지가 어려워요. 하지만 어느 정도 눈이 이게 거대해지기 시작하면 굴리기가 너무 시작하거든요. 위대한 기관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모험적이지만 그게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훨씬 쉽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위대한 기업의 투자 기관으로 가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죠. 이런 위대한 투자 기관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직이 이제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때 도입한 게 뭐냐면 1의 원칙입니다. 한 2006년도에 1의 원칙을 60가지로 이렇게 쭉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 직원들한테 이제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원칙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전 직원들한테 돌리고 한 거예요. 그런 원칙들을 실행해보고, 그러면서 나타난 잘못된 사례들을 수정 보완하면서 이 원칙들을 계속 데이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부딪히는 게 뭐였냐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라는 보신주의, 내가 괜히 나서야 될까? 이러한 것들이 점점 이 조직에 만연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모든 직원들을 대놓고 얘기한 게 뭐냐면 극단적인 투명성입니다. 일례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회의를 녹음을 합니다. 회의를 할 때는 개인적인 뭐 이런 내용을 빼고는 일에 관련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밀스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모든 직원들이 공유하게 하게 되죠. 이런 투명성들이 문화에 잡혔기 때문에 아이디어 성과주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런 솔직한 피드백에 대해서 굉장히 낙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사람들이 심리가 어떻게 다를까? 이게 또 이 레이 달리오는 궁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어 앤 브릭스, 우리로 흔히 얘기하는 MBTI 성격 심리 검사죠. 각각의 특성과 성향이 있다는 것을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이러한 심리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특별했던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심리 검사라든지 일을 하면서 얻었던 성과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야구 카드를 통해서 서로가 지속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인생에서 또 한 번의 아주 어려운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자식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책에서 꺼내기 어려웠던 내용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 같아요. 아들 폴이라는 사람이 전도 유망한 그 광고 기획자였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호텔에서 물건을 왕창 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도소를 가게 됐는데 교도소에서도 이제 교도관에게 이제 폭행까지 당하면서 이 폴이라는 아들이 조울증에 걸리게 되고 정신병원에 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 조울증에 걸린 아들을 위해서 이 레이 달리오는 더욱더 이 심리라든지 정신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책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의 뇌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리더에 비해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자기 자녀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많은 주변에 있는 다양한 정신심리 분석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조직의 문화에 끼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